자, 이번에는 북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서 이 기회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그래서 오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구애 작전을 펼쳤어요. 뭐 만나고 싶다 몇 번씩이나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핵을 이미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제재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구애를 했는데 결국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상 그러니까 불발됐지만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는 시간을 맞추지 못했지만 뭐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게 불발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1%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이제 구애를 했을까?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왜 무반응일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걸 어떻게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거는 뭐 국제 관계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걸 개인적으로 봐야 되냐 뭐 의문은 있지만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이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들을 푸는 데서 오는 뭐 기쁨, 만족감 이런 부분들이 본인을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꼭 넘어야 할 하나의 산으로도 보일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앞서가지고 네. 그게 앞서서 핵 보유국을 인정한다든지 비핵화 전략을 물러나는 것처럼 한반도의 이 군사 안보적인 지형을 바꾸는 것까지 억셉트를 해버릴까 봐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네. 만나는 성과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놔버리고 충분히 그런 캐릭터고 그렇게 해왔던 걸 보였기 때문에 근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마지노선을 좀 견지해 줬다는 거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현재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구나. 네. 버티면 버틸수록 가져올 수 있는 게 점점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만큼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였고. 그래서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막 북측을 뭐 고무 찬양하는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외교에 있어가지고 물론 내부에 뭐 인민들의 뭐 여러 가지 착취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한수한다. 뭐 그거는 좀 인정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그동안 같습니다. 경험을 많이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요. 하노이 노딜도 있었고. 맞습니다. 예. 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정부에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뭐 북한이 뭐 할 거다. 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전에 국정원장 지내신 분인데, 뭐 할 거다. 거의 확신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네, 그래서 우리 모르는 특별한 정보가 있나 보다 했는데 결국 아닌 걸로 결론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역효과가 나거든요. 앞으로 정부 당국자들 말이나 네. 고위 정보를 가진 사람들 말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믿나요? 좀 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튼 이 트럼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사꾼 출신이에요. 그래서 2019년에 하노이 노딜 그 깨질 때도 왜 깨졌는지 아시죠? 그때 코언 청문회라고 트럼프 개인 변호사인데 비리 폭로한다고 청문회를 했어요. 그래서 하노이에서 무슨 김정은 트럼프 만나는 동안 미국에서는 그 코언 청문회 가지고 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서 저걸 덮으려면 이걸 그냥 깨는 게 더 뉴스 효과가 크겠다, 파급력이. 그래서 깼다는 게 정설로 돼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을 해요. 네. 신경질나네.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굉장히 이제 연결을 많이 시키는 사람이고, 이번에 김정은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도 사실은 어떤 성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하고 성과가 좀 불투명하다 보니까 뭐 김정은 만나면은 뭐 자기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뭐 좀 면이 서잖아요. 네. 그래서 끝까지 매달렸던 것 아닌가. 그러다 망신당한 것 아닌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더 이상 만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내일 돌아가긴 하지만. 네. 있죠. 내일도 아직 몇 시간 남았으니까 두고 봐야 되고요. 네. 또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뭐 역지사지를 해보세요. 야, 이거 성질 더러운 노인네. 김정은이 옛날에 썼던 표현이죠. 를 화나게 했으니 이제 거꾸로 좀 달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외로 또 쉽게 북한 쪽에서 손을 내밀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n분의 1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정상을 만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네. 그리고 뭐 꼭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지금은
정상회담이 저희한테는 제일 큰 거지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벤트는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중 정상회담.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해버린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슈 메이커가 그쪽으로 사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건 다른 측면으로 보면 시진핑 주석에 대한 또 그런 문제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유 형님 독성 드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이상한 표현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웃겨가지고. 중국과의 관계 문제. 네. 예, 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와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지렛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배려, 그다음 국제 무대에 올라오는데 여기 아니고 다른 기회에 가게 되면 진짜로 독상으로 딱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둘이.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외교적인 효과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지금 그런 대화, 김정은 위원장 만나자고 했던 노력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단초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게 낚시하는 분들은 아는 얘기인데 이 밑밥을 좀 뿌리지 않으면 한 번에 월척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남북정상회담했죠. 네. 그 뭐 한 번에 탁 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전 단계가 많습니다. 어디 유럽 가서 김정일 위원장은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그 맥락을 모르고 뭐 이렇게까지 아부를 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물 밑에서 굉장한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물론 우리 당국자들도 포함해서 뭔가 이런 그 의사타진 이런 것들은 진행 중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잘 아는 분이라서 그런데 정도영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건 가능성이 아니라 필요성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부분은 그 발언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필요성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희망을 사실은 좀 이게 뭐 보여주는 희망이야, 거잖아요. 얼마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걸 아마 장관님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정동 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지냈던 주례 장 선생님. 예. 주례도 받으셨고 예. 특수관계네요. 예. 다음에 한번 나와주십시오.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희 공동부처에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인분이 많습니다. 인터뷰하실 분이 그 노동부 장관도 계시고 통일부 장관도 계시고 실수했다 싶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국내 생산되는 사과 중 당도가 가장 높은 품종 중 하나인 감홍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평균 당도 16브릭스 이상의 단맛을 자랑하는 감홍 사과는 홍옥과 부사를 교배해 만든 신품종으로 단단한 과육과 달콤한 과즙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이지만 마켓하니에서 저렴하게 맛보시라고 흠집 있는 가정용 상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옵션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마켓하니에서 직접 확인 후에 구매하시면 되고요.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내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정말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그렇듯이 잘 될 것이다 이제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데 과연 잘 될 것이냐? 약간 다들 전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은 당장은 뭐 히토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관세 뭐 100% 이 문제는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긴 했는데 그러면은 두 정상이 만나서 과연 뭐를 합의하고 뭐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별로 없다고 그래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들 얘기를 계속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봤는데 네. 긍정적으로 전망한 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요. 별거 없을 것이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환경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내일도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세계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에 지금 가장 큰 깡패처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 모든 회담에서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게 딱 우위에 서서 하고 있냐. 내일 만날 때도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지금 모든 관계에서 수세에 몰려 저는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만 우위에 있고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황금 시대가 될 겁니다. 거기는. 근데 내부적으로 어떻든 그리고 이 절대적인 힘에 의해 있어서는 진다 하더라도 좀 이재명 대통령
간단치 않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내일 시진핑 뭐가 아쉽겠습니까? 뭐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도 없는데 네. 거기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자꾸 갈등이 생길수록 유리해지는 거는 사실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 캐릭터를 잘못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뭐 주요한 의제나 이게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의외로 좋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 네. 대폭적인 뭐 이게 수용이나 그런 부분들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카드도 없어져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가지고 되게 고심이 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좋은 작동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요즘 주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오늘 만약에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럼 미국 주식을 사야 되나요? 중국 주식을 사야 되나요? 우리나라 걸 사야지. 우리나라 거 사야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네. 그렇군요. 국장 복귀는 네. 지능 순서다. 이재명 대통령 어록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그전에는 우리나라 주식 나쁠 때는 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네. 라고 네. 우리 이제는. 개미들이 만든 말이 있는데 그걸 뒤집은 거예요. 우리 이제 워낙 주가가 좋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계속 아는 척하고 있어야지. 미국도 중국도 아니라 지금 저 국장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주식에 빨리 다른 되는 질문 거. 하세요.